오후의 태양이 서울 강남의 우아한 거리를 비추고 반짝이는 디자이너 매장의 유리창에 반사됩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서둘러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75세 할머니 김 씨는 천천히 걸었고 그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흠잡을 데 없는 포장도로를 따라 올렸다. 단순한 옷을 입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는 사치와 허식의 영역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연약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생기 넘치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 씨는 유난히 호화로운 가게 앞에 멈춰서서 창가에 진열된 가방을 바라보았다. 가장 숙련된 장인만이 만들 수 있는 부드러운 곡선과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가방을 살펴보는 동안 김 씨는 매장 안의 판매원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신중한 몸짓에는 경멸과 비웃음의 표정이 뒤따르며 밖에 있는 여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그토록 값진 물건을 결코 사지 못하는 또 하나의 호기심 많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부인 김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추억의 물결에 휩쓸렸다. 갑자기 나는 더 이상 강남이 아닌 수십 년 전 작은 봉제 작업장에 있었다. 민첩한 손놀림과 결단력 있는 눈빛을 지닌 김 청년은 쉬지 않고 재봉틀 작업을 했다. 그의 옆에는 충실한 하녀이자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인 수연이 똑같이 집중하고 있었다. 공기는 새 가죽 냄새와 기계의 리드미컬한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언젠가는 우리의 창작물이 전 세계에서 감탄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새로 완성된 가방을 들고 말했다. 수연은 같은 희망과 포부를 담은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웃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두 친구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의 꿈은 소박한 작업장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얽힐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 여사는 눈을 뜨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 기억은 결심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고 초인종이 섬세한 벨소리와 함께 그녀의 도착을 알렸다. 매장보다 내부 인테리어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푹신한 카펫이 발걸음을 편안하게 하고 세심하게 배치된 조명으로 인해 각 물건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영업사원들은 놀라움과 불편함 사이에서 표정을 흔들며 새로운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씨는 메인 카운터로 곧장 걸어갔고 젊은 판매원이 머뭇거리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부인은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가에 있는 가방 좀 보여주세요. 판매원은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매니저를 재빨리 쳐다보았고 매니저는 미묘하게 고개를 저었다. 젊은 여성은 김 씨를 돌아보며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이 가방은 VIP 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좀 더 적합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판매원의 거만한 말투를 김 씨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눈은 약간 가늘어졌지만 평정을 유지했다.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가방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외를 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속삭이는 목소리가 대기를 가득 메우고 매장 구석구석을 울렸다. 다른 상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김 여사가 들고 있는 낡은 가방을 슬쩍 가리키기도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동료에게 조심하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변장한 도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판매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씨를 외모로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개를 따라가세요. 점점 커지는 불안함을 알아차린 매니저는 입구 근처에 배치된 경비원에게 미묘한 손짓을 했다. 그 건장한 남자는 김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분위기의 변화를 알아차린 여인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대우받는 방식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의 근시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 상황이 어디까지 전개될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녀는 이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그 가방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씨의 고집에 눈에 띄게 짜증이 난 점장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으로 다가갔고 그의 자세에서는 권위와 경멸이 물씬 풍겼다. 부인 그는 무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제 직원이 이미 이 장학금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가 가득한 그의 눈빛은 이해와 도전이 뒤섞인 눈빛으로 매니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한 가방을 보고 싶어요. 매장에는 놀라운 침묵이 흘렀고 몇 초 후 판매원들의 간신히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매니저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매니저는 부인이라며 경멸을 간신히 숨긴 채 말했다.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유명 디자이너의 독점 작품이에요. 말도 안 돼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 씨는 낡은 지갑을 열었다. 겉보기에 순진해 보이는 몸짓은 즉각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던 경비원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앞으로 나섰다.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 낡은 가방에서 무엇을 꺼낼지 기다리고 있는 여자의 주름진 손에 쏠렸습니다. 분위기는 의심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김 씨는 천천히 가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주변에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김 씨의 몸짓은 최악의 방식으로 해석됐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경비원은 그녀의 팔을 잡고 절도 미수 혐의로 비난했습니다. 놀란 여자는 겁에 질려 작은 비명을 질렀다. 나와 함께 가세요. 경비원이 명령했고 그의 낮은 목소리는 이제 조용한 가게에 울려 퍼졌다. 그는 김 씨를 직원 전용이라고 표시된 뒷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매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충격과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는 나이든 여성의 치료에 불편해 보였고 다른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죄책감을 확신했습니다. 부인 김 씨는 가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위엄을 지켰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그녀를 가장 면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결단력으로 빛났습니다. 시원한 형광등이 켜져 있는 작은 뒷방에서 미시스 김 씨는 거의 의자에 밀린 것 같았다. 그 직후 매니저가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승리와 분노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물건을 훔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렇지? 그는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몸을 기대며 비난했다. 당장 경찰을 부르자. 김 씨는 가만히 앉아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분명했으며 두려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회사 본사에 전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김 씨는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마침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무기도 아니었고 훔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리자의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큼 고급스러운 황금색 카드였습니다. 카드가 공개된 순간 방에 있던 전화가 끈질기게 울리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이제 손을 떨면서 대답했다. 전화 반대편에서 회사 CEO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들렸다. 그 폭로는 가게의 세상을 뒤집어 놓을 뻔했습니다. 작은 뒷방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는 매니저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오만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예, 선생님. 그는 전화기에 대고 말을 더듬었다. 네, 왔어요. 아니,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즉시요. 그 사이 김 씨는 자리에 앉아 꿋꿋하고 위험 있는 자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주변에 펼쳐지는 감정적 혼란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그녀는 연민과 결단이 뒤섞인 마음으로 매니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화를 끊고 뒤늦게 알아차린 뒤 충격에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김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소식은 들불처럼 가게 전체에 퍼졌습니다. 광란의 속삭임과 놀란 표정이 김 여사를 따라 메인 홀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매니저와 전 직원이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판매원인 김 부인이 수줍게 다가와서 저희 가게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원래 보러 왔던 가방을 사고 싶은데요. 아주 특별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매니저는 자신의 몸을 되찾고 싶어 직접 달려가 진열대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김 씨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며 매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김 씨는 주위에 모인 팀원들에게 이 가방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한 명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입양소녀를 위한 선물입니다. 이번 여행의 시작부터 곁에 있어준 사랑하는 친구 수연의 손녀. 김 여사는 추억에 잠겨 미소를 지었다. 이 가방의 디자인은 수연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모든 곡선, 모든 디테일은 그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줍니다. 매장 직원들은 경건한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판단했던 여성과 그들 앞에 있는 존경스럽고 동정심 많은 인물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요. 미시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작품은 단지 사치가 아닌 인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있는 매니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메시지가 도중에 사라져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을 기억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남점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뒤 회사 본사는 심상치 않은 활동으로 떠들썩했다. 모든 계층의 직원들이 큰 강당에 모여들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홀에는 큰 변화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10시가 되자마자 김 여사가 무대에 올랐고 그녀의 등장은 즉시 관중들을 침묵시켰다. 그의 옆에는 놀랍게도 3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모두 20대였습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여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회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행하게도 미래는 제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확립했던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으로 청중을 훑어보았다. 일주일 전 나는 우리가 럭셔리를 추구하면서 인류의 가치를 어떻게 망각하게 되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김 여사는 옆에 있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며 손주들을 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경영과 디자인을 공부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매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움의 중얼거림이 강당을 휩쓸었습니다. 김 씨는 손을 들고 다시 모두를 침묵시켰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내 손주들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를 잘 대하는 것의 가치를 배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회사의 고객 서비스 정책에 대한 일련의 급격한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문화적 감수성 교육, 포용성 및 다양성 프로그램, 판매보다 존중과 공감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 브랜드는 항상 럭셔리함과 품질을 대표해왔습니다. 라고 밀스김. 하지만 오늘부터는 연민과 평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몇 달이 지났고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한때 엘리트주의의 상징이었던 강남점은 이제 따뜻하고 포용적인 서비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김 여사의 손주들은 겸손과 존중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화창한 오후, 김 씨가 매장에 들어섰고 이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구입한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쾌활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어린 소녀가 달려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입양손녀이자 이제 김씨 가문의 일원이 된 수연의 손녀였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부인은 김 씨는 손녀에게 가방을 건넸다. 이 가방에는 우리 브랜드의 고급스러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착용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품위 있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젊은 여성이 선물에 감탄하자 김 씨는 주변 매장을 살펴봤다. 모든 연령대와 사회계층의 고객에게 동일한 존중과 관심이 제공되었습니다. 매장 유니폼을 입은 그의 손자들은 부지런히 일했고 그들의 표정에는 새로운 이해와 성숙함이 반영되었습니다. 메인 카운터 뒤 벽면에는 새로운 액자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소박한 작업실에서 어린 김과 수연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옆에는 김 씨가 입양한 손녀와 함께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최근 사진도 있다. 김 여사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년 전 그녀와 수연이 공유한 꿈은 단순히 명품 핸드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평등의 유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세요. 진정한 분은 외모가 아니라 성격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김 선생님의 여행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따르고 있습니까? 귀하의 독특한 관점은 우리 커뮤니티에 많은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